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대표 오은치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타이거 우즈, 잭 웰치까지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성취의 비밀이 있다.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저는 책을 통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점만, 좋은 핵심 단락만 꼭 집어서 읽어드려도 되지만 제 사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그냥 편안히 들으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을 직접 읽는 게 제일 좋지만 저처럼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나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처럼 제 녹음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재능은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생각을 뒤집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과를 더 잘 내고 재능을 더 잘 단련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제프 콜빈,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저널리스트, 포천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포천 글로벌 포럼의 사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하는 그는 TV에도 자주 출연하며 청취자 수가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CBS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일 만날 수 있고 또 PBS 월스트리트 위크의 공동 진행자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1장 미스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확히 맞는 말이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그 일로 보내며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잘하기는 해도 결코 탁월하다고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만 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순 있지만 탁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단순한 시간 투자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또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갖춘 재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과 전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으로는 그들이 이루어낸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최소한 그런 재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말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특별히 재능이 누군가에게 탁월한 재능이 주어진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은 천부적인 클라리넷 연주자도, 자동차 세일즈맨도, 증권 거래인도, 뇌신경외과의 의사도 될 수 없다.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특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느라 몹시
힘겨워하고 있다. 위대한 성과의 수수께끼를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듯한 열쇠는 학자들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것이 일터에서의 커다란 수수께끼, 즉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준다. 엄청난 양의 계획된 연습이 곧 위대한 성과로 통하는 길이다. 엄청난 양의 계획된 연습. 어떤 분야에서든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정신력이다. 일반적으로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너무 강한 집중력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한다. 그리고 요즘 선수들이 과거 선수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다. 요즘 선수들이 과거 선수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연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랍니다. 2장. 재능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주로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래, 작곡, 악기 연주를 잘하려면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이 있어야 한다고 물었다. 응답자의 75%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노래, 작곡, 악기 연주를 잘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5% 이상이 그렇다라고 했답니다. 이는 음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믿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음악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영국은 음악 교육 체계 중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급수를 인정하는 급수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와도 심층 인터뷰를 하고 학생하고도 심층 인터뷰 등으로 등급에 따른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탁월한 재능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성취도 자체가 재능의 증거가 아닌가. 그거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영국의 음악 교육 체계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잘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나눈대요. 그런데 이제 재능을 이제 그걸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성취도 자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의 답은 위 연구 결과에 있었다. 바로 뭐였을까요? 연습량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경우 최하위 집단 학생들의 평균 연습 시간은 15분인 반면 최상위 집단 학생의 연습 시간은 2시간이었다.
이것은 800%의 차이다. 다시 말해,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지만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특정 등급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재능이 뒤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재능을 잘못 알고 있다. 재능은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맥락에서 쓰일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재능이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특별히 더 잘하는 타고난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골프를 잘 치거나 물건을 잘 팔거나 작곡을 잘하거나 등 꽤 구체적인 능력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능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애초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능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골턴은 말한다. 키처럼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탁월함도 유전된다는 것이다. 영재성은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다. 여기서 영재성이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재능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재능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탁월한 재능이 성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탁월한 재능이 성과를 약속하지는 않는답니다. 우리는 재능이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 많은 사례를 연구한 결과 최소한 특정 분야에서는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재능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다. 음악가, 테니스 선수, 수영 선수, 예술가, 수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출나게 성과를 나타낸 사람들을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별히 탁월한 재능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재능이 존재한다 해도 탁월한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암시할 뿐이다. 책에서 이 예시로 천재적인 모차르트와 타이거 우즈가 나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 아이들의 재능을 항상 천부적으로 이끌어줄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의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입장에 절대적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 그런 타고난 재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학자들이 해결할 몫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재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재능이 없이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고 있죠.
상당히 이 책을 읽고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앞으로의 내용이 좀 기대가 되죠. 다음 내용은 다음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음 녹음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